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중국 이야기. 오늘은 낚시하는 노인네로 알려진 강태공, 중국의 고대 국가인 주나라의 무왕을 도와서 상나라를 멸망시킨 개국공신입니다. 또 그 공으로 지금의 산동 지방에 있었던 제나라의 제후로 봉해져서 제나라의 시조가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강태공과 부인 사이의 이야기, 복수난수, 한 번 쏟아진 물은 주워 담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사자성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중국의 최초의 고대 국가는 하상주가 있습니다. 그 상나라의 말기 그리고 주나라의 초기에 걸쳐진 시대입니다. 기원전 한 1100년에서부터 한 1000년 사이에 어떤 벌어진 일이죠. 이 상나라 말기의 마지막 왕으로는 주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왕은 악덕천자의 어떤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주왕의 애첩이 경국지색으로 유명한 달기라는 여인입니다. 이 달기라는 여인은 또 악독하기로도 소문이 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의 말기에는 이제 그런 증세가 있는데요. 이때 생겨난 사자성어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사자성어 주지육님이 이때 생겨난 사자성어랍니다. 말 그대로 주지육님 하면은 술로 연못을 가득 채우고 또 나무 가지마다 수렵한 짐승이나 아니면 가축을 어떤 가축의 고기를 구워서 그 나무 줄기마다 다 걸어놓고 남녀가 나체로 어울려서 담을 세워 노는 그 정경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주지육님. 어떤 대표적으로 사치의 극을 나타내고 있죠. 일반적으로 나라가 잘 될 때는 이런 사치가 이렇게 횡행하지를 않죠. 임금은 백성을 위해서 순시를 나간다거나 여러 그냥 아주 국가에 유익한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하는데 애쓰게 마련인데 말기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주지육님은 상나라가 망하는 어떤 그 과정, 그때 나타난 어떤 사치를 나타내는 그런 사자성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 주왕이 다스리는 이 상이라는 나라는 전국 각지에 이제 조그만 나라로 구성된 그 제후국, 그거를 통합하는 어떤 국가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상나라에 서쪽의 제후, 서백이라는 어떤 벼슬을 제수받은 희창, 성이 희시고 이름이 창인, 희창이라는 어떤 제후가 있었답니다. 아주 조그만 주나라의 어떤 왕격이죠. 그 희창이라는 사람이 그 조그만 나라지만 그 주나라를 잘 다스린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명망이 주변 제후들한테도 아주 많이 알려지고 아주 인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이 볼 때는 잘 나가는 서백 희창이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함을 합니다. 죄목을 탁 씌워서 수도로 압송을 하고 그 수도 근처에 유리라는 지역의 어떤 감옥에 가두고 갖은 어떤 고문을 가하고 모욕을 주고 결국은 죽일 궁리를 하는 거죠. 후환을 없앤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면을 살짝 다시 이제 강태공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강태공은 이름이 상, 자가 자, 강자입니다. 이 강태공의 조상은 하나라 때부터 이제 조정의 벼슬을 하는 아주 명문가 집안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강태공에 이르러서는 거의 몰락해서
집안이 형편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강태공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뭐 천재로 소문이 났고 그 비범함이 대단해서 어떤 천문지리에도 능통하고 군사 전략 이런 것도 배워가지고 아주 주변에 이제 명성이 자자해졌던 모양이에요. 근데 워낙 집안이 못 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장사 저런 장사도 해보고 하다못해 술집도 했답니다. 술집도 하고 또 점원으로도 생활을 하고 정치에도 기웃거리고 그랬는데 별반 뭐 그런 쪽에서는 그 두각을 못 나타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는 차고 그래서 또 어떤 마씨 성을 가진 부인하고 결혼도 했답니다. 결혼해서 사는데 결혼하고서도 뭐 집안에 도움이 되는 살림에 보탬이 되는 이런 활동은 거의 못하고 그건 이제 마씨 부인이 아마 다 감당하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 강태공은 오로지 그냥 공부에 전념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천문지리에 능하고 군사전력에 능하고 하니까 주변에 많이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씨 부인이 볼 때는 자기 남편 강태공이 이렇게 주위에서는 인정받고 아주 대단한 전략가로 칭송은 받지만 먹고 사는 게 이렇게 형편없고 살림은 뭐 피지를 않고 그러니 남편한테 불만을 얼마나 많이 말을 했겠어요. 아마 마씨 부인이 현모양처의 그 양처는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양처가 아니어도 살림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 강태공한테 뭐 맨날 잔소리하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지만 뭐 방법이 있어야죠. 그럴 때마다 강태공은 부인한테 여보 힘들지만 좀 참아주세요. 얼마 안 있으면은 내가 세상을 보건대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바라는 부귀영화도 누릴 수 있으니 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이제 부인을 타이르고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부인이 보니까 뭐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낮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부인은 그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서 강태공을 떠나갑니다. 그래 이제 강태공을 떠나고 나서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서백 희창의 신하들이 서백 희창이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주위에 이렇게 명성이 자자한 강태공을 찾아온 거예요. 서백의 신하가 강자여 선생 우리 서백 희창이 이렇게 목숨이 위험한 처지에 처했습니다. 선생님이 좀 계략을 내주셔서 우리 서백 희창을 도와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면서 아마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그 강태공은 천문지리도 연구하고 군사전략도 연구하고 또 저 상나라의 어떤 돌아가는 이런 것도 다 알고 해서 조만간 세상이 바뀔 거라는 이런 저기도 알고 있고 해서 주왕에 대한 뭐 심성이나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서백을 구해낼 계책을 줬답니다. 워낙 이 주왕이 어떤 사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재물을 좀 많이 가져가고 미인들을 구해서 그 주왕한테 바치고 그러면 아마 살아날 길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알려준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해서 결국 서백 희창이 주왕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나게 됐답니다. 여기서 이제 그 강태공은 이제 생각을 했겠죠. 아, 때가 왔구나.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때가 올 것 같구나. 해서 황하의 지류인 위수에서 낚시를 하면서 희창이 찾아올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다 세상을 읽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태공은. 아니나 다를까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서백 희창이 이렇게 강태공의 계책의 도움을 받아서 풀려난 걸 알고 그 훌륭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 위수에서 낚시질하는 강태공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군사 통수권자가 되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태사가 돼서 저희 조그만 나라지만 주나라를 좀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청중이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강태공은 아 그러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서백 희창의 주나라로 가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이런 일에 이제 전념을 했죠. 그리고는 그 희창의 아들 주나라의 훗날 무왕입니다. 무왕 때에 이르러서는 상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를 창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국공신이 되는 거죠. 이 강태공이라는 이 호칭은 그 주무왕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 주나라의 시조로 추존된 거죠. 그 증조 할아버지 호가 주태공입니다. 태공. 그래서 얼마나 이 강태공의 공이 컸으면 그 시조의 호를 강자, 강태공 이렇게 강자한테 부여해가지고 아주 귀하게 대접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태공의 그 공이 하도 크니까 그 제나라의 지금의 산동지방의 제나라의 제후로 봉하죠. 그 제나라의 시조가 이제 강태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나라로 부임해 가는 과정에서 부인도 과거의 마씨 부인도 그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아 자기 그 전 남편이 이렇게 성공을 해서 제나라의 제후로 봉해져서 간다. 그 소리를 듣고 길에서 기다린 겁니다. 그 남편이 행렬이 지나가기를. 그래 마침 이제 보니까 저 멀리서 이제 남편의 행렬이 오고 그 땅바닥에 이제 엎드려서 이제 그 행렬이 지나갈 때 자기 남편이 타고 있는 마차에 대고서 얘기를 한 거죠. 여보, 우리 과거의 정리를 생각해서 다시 옛날로 저를 맞아줄 수 없습니까? 같이 부부의 정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을 들은 이제 강태공이 그 마차 안에 있던 이제 물주전자를 꺼내서 땅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그 주전자에 있던 물이 땅에 쏟아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강태공이 한 말 하는 거예요. 부인, 그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주워 담아 보세요. 만일 당신이 그 물을 다시 주워 담는다면 내가 부부의 정을 옛날로 돌이키리다. 근데 뭐 마씨 부인이 아무리 그 땅에 쏟아진 물을 회수하려고 해도 이미 다 스며들고 그게 어떻게 다시 그 회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난감해 하니까 그 강태공이 부인한테 얘기하기를 우리의 관계는 이미 쏟아진 물과 같습니다.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우니 그리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마씨 부인도 이제 생각이 있죠. 어떻게 해요? 그냥 고개도 못 들고 도망쳐 갔답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그 복수 난수, 한번 쏟아진 물은 주워 담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강태공이 출산 나이가 자료에 따라서는 뭐 50이라기도 하고 70이라고도 하는데 그 정확성은 차치하고라도 상당히 늙은 나이에 출산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씨 부인이 그 생활고에 못 이겨서 강태공을 떠나간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면도 있지만 강태공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같이 고생했는데 이왕 고생하는 거 좀 더 같이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태공하고 마씨 부인에 얽힌 그 복수난수, 한번 쏟아진 물은 주워 담기가 어렵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낚시를 하면서 때가 오길 기다리며 어떤 세월을 낚은 강태공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디엔신 쫑원 새참 중국어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신 식사했어요? 니吃饭了吗? 당신 식사했어요? 니饭吃了吗?
요 두 문장은 제가 치팔러마 하면은 니 치팔러마, 니 치팔러마 굉장히 발음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는 니 판칠러마 이렇게 바꿔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기가 쉽더라고요. 니 치팔러마 이렇게 안 하고 니 판칠러마 이렇게 했더니 좀 더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서 같이 뭐 쓸 수 있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쉬운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我吃饭了 저는 식사했어요. 我饭吃了 저는 식사했어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我已经饭吃了 저는 이미 식사했어요. 我还没吃饭 저는 아직 식사 안 했어요. 那么我们一起吃饭吧 그러면 우리 같이 식사합시다. 你吃饭了吗?你饭吃了吗?我吃饭了。我饭吃了。我已经饭吃了。我还没吃饭。那么我们一起吃饭吧. 이상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